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두 와인의 공통점은 바로 007 시리즈를 기념한 패키지 와인입니다. 왼쪽은 2015년 스펙터 편의 개봉을 기념한 볼린저 샴페인 2009 빈티지 와인이고, 오른쪽은 오랜 기간 동안의 007과의 파트너십을 기념해 한정판으로 출시한 샤또 안젤루스 2007 빈티지 와인입니다. 007 시리즈에서 물론 다른 와인들도 잠깐씩 등장하지만 주로 이 두 와이너리의 와인들이 지속해서 반복되어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볼린저는 40년 이상, 그리고 안젤루스는 2006년 카지노 로얄 때부터 영화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007 제임스 본드 시리즈 속 와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와인과 샴페인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대한 정답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샴페인과 와인이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샴페인은 와인의 한 종류입니다. 즉 샴페인을 와인이라고 해도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포가 있는 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샴페인은 아닙니다. 샴페인은 기포가 있는 와인의 한 종류이고, 기포가 있는 와인을 통틀어서 지칭하려면 스파클링 와인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런 와인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와인은 기본적으로 포도를 발효해서 만드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생산된 와인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포 또는 탄산이나 거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의 유무로 크게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포가 없으면 영어로 스틸 와인, 한국어로는 비발포성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포가 있으면 영어로 스파클링 와인, 한국어로는 발포성 와인이라고 합니다. 덧붙이자면 보통의 스파클링 와인은 병 내부 압력 때문에 코르크 마개를 철사로 씌워서 고정을 하는데, 일반적인 코르크나 스크류캡의 와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셔보면 기포가 조금 느껴지는 와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북서부 아스티 지역에서 생산하는 모스카토 다스티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기포가 조금 포함되어 있는 와인은 약발포성 와인, 영어로는 세미 스파클링 와인, 그리고 이탈리아어로는 프리잔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스파클링 와인을 고르실 때 레이블에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기포의 유무와 함께 만들어진 생산지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와인을 병에서 글래스로 옮길 때 스틸 와인은 글래스를 세워서,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은 글래스를 약간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스틸 와인은 글래스가 테이블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병을 들고 있는 사람은 글래스를 건들지 않고 와인을 병에서 글래스로 옮깁니다. 이때 그 와인을 마실 사람, 즉 글래스의 주인은 손가락으로 글래스의 베이스 부분을 고정해 글래스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매너입니다. 하지만 스파클링 와인의 경우에는 콜라나 맥주와 같은 기포가 있는 음료처럼 글래스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음료를 옮기면 음료 위쪽에 거품이 생기면서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글래스를 약간 기울여서 음료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샴페인은 그 중에 하나로 최고 품질의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샴페인은 프랑스 상파뉴 지역에서 전통 방식이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생산한 스파클링 와인을 의미하고, 보통은 레이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파클링 와인인데 샴페인이라고 잘못 사용하는 데에는 샴페인이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도 가장 품질이 좋기 때문에 과거 샴페인이 아닌 스파클링 와인 생산자들이 홍보에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샴페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샴페인 생산자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샴페인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고,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보호하기 위해 샴페인이 아닌데 샴페인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면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현재는 와인 레이블에 샴페인이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샴페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영화 속에서 샴페인 병을 어떤 통 안에 꼽아 놓는 것을 자주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은 영화 속의 샴페인 병을 꼽아두었던 통과 같은 용도의 것으로 스펙터 편을 기념해 출시했던 크리스탈 쿨러 세트입니다. 이런 통을 보통은 아이스 버킷이라고 하고, 물과 얼음으로 채워놓고 와인을 꼽아 놓아 와인의 온도를 차갑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의 스파클링 와인의 적정 시음 권장 온도는 6에서 10도입니다.
그리고 스파클링 와인이 만들어지는 방법에 따라 와인이 가지는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시는 적정 온도가 다소 달라집니다. 과실 풍미에 집중한 탱크와 아스티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면 다소 낮은 온도에, 그리고 다양한 풍미를 갖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면 다소 높은 온도에 마시면 좋습니다. 샴페인은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파클링 와인의 적정 온도 안에서도 다소 높은 온도에서 마시는 것이 좋은데요. 볼링저 샴페인의 웹사이트에서는 와인에 따라 8에서 12도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샴페인을 마실 때 사용하는 글래스는 보통 중가 정도의 넌빈티지 샴페인은 리델 파토마노 샴페인, 그리고 고가 또는 올빈의 샴페인에는 잘토 부르고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샴페인 글래스 모양 변형의 역사를 잠시 설명해 드리자면, 오래전에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가슴 모양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하는 볼이 정말 넓은 소서 글래스를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기술의 발달로 샴페인의 기포를 일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플루트 글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샴페인 마실 때 주로 길쭉한 모양의 글래스를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모양의 글래스를 플루트 글래스라고 합니다. 와인은 코로 향을 맡거나 입안에서 즐길 수도 있지만 눈으로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모양의 글래스는 기포가 올라가는 움직임을 눈으로 즐기기에 좋습니다. 단 최근에는 샴페인 마실 때에는 플루트 글래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어진 방법에 따라 마시는 온도뿐만 아니라 글래스의 사용도 달라집니다. 과실 풍미에 집중한 탱크와 아스티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면 플루트 글래스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반면에 다양한 풍미를 갖는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면 볼이 좁은 플루트 글래스로는 풍미를 열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풍미를 가두게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샴페인처럼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진 스파클링 와인은 보통의 스틸 와인 글래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빈티지와 넌빈티지 와인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와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와인의 레이블에는 연도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해당 와인이 만들어지는 데 사용된 포도가 재배된 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빈티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와인이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빈티지 표시가 없는, 영어로는 넌빈티지, 이것을 줄여서 NV라고도 표기합니다. 이런 와인들은 하나의 해에 생산된 포도가 아니라 여러 해에 생산된 포도즙을 섞어서 만든 와인입니다. 빈티지 와인은 하나의 해에 생산된 포도즙을 사용해서 그 해의 기후 특징이 나타나는 와인 스타일로 보통은 오랫동안 숙성해서 마실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리고 넌빈티지 와인은 생산자가 와이너리 스타일에 따라 매년 똑같은 맛으로 와인을 만든 것으로 생산하자마자 시장에 출시했을 때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보통 같은 생산자가 만든 와인들 안에서 빈티지 와인이 높고 넌빈티지 와인은 낮습니다. 영화 속에서 본드는 샴페인과 함께 캐비어를 주문합니다. Can I get a bottle of chilled Bollinger Condé and the Beluga caviar? 볼링저 샴페인 웹사이트의 정보로 샴페인 마실 때 안주를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라그랑안에의 2009 빈티지 정보는 없고 2008 빈티지 정보에 관자, 랍스터, 닭, 그리고 훈제햄과 함께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스페셜급의 넌빈티지 와인은 스시와 사시미와 같은 생선, 새우, 가재, 닭, 그리고 파르메산 치즈와 훈제햄과 함께 먹을 것을 권장합니다. 중세 이후 영국의 국왕은 왕실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들을 공식 인증하는데, 이것이 바로 로열 워런티입니다. 볼링저 샴페인은 영국 왕실의 샴페인 공급자로 로열 워런티를 부여받습니다. 볼링저는 1929년 자크 조세 볼링저에 의해 설립된 가족 소유 와이너리입니다. 100% 직접 수확한 포도만을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포도 재배에서부터 품질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포도 160kg당 102리터의 포도즙을 와인에 사용할 수 있고, 처음 압착된 82리터를 큐베, 그리고 나머지 20리터를 따이유라고 합니다. 당연히 처음 압착한 포도즙의 품질이 좋고, 볼링저는 큐베만을 사용해서 와인을 생산합니다. 샴페인은 법적으로 피노누아, 피노미니에, 그리고 샤도네이 등의 포도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만들 수 있고, 볼링저는 소유한 포도밭의 60%가 피노누아입니다. 그리고 볼링저 생산자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넌빈티지 와인인 스페셜 큐베는 60%의 피노누아와 15% 피노미니에, 25%의 샤도네이를 블렌딩합니다. 간혹 샤또와인이라고 알고 계시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와인입니다. 와인에서 샤또는 포도밭, 와인 보관 장소와 그곳에 딸린 건물들을 통틀어 의미하고 간혹 진짜 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샤또는 프랑스어로 성이나 대저택을 의미합니다. 보르도에서 와이너리 이름에 샤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1800년대 후반 자산가들이 본인의 포도밭과 함께 웅장한 성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접두사로 샤또의 사용은 와인 판매에 큰 효과가 있었고 점점 더 많은 보르도 생산자들은 생산자 본인의 성 앞에 샤또를 붙여 와이너리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또는 본인이 만든 와인 중 가장 좋은 와인 앞에 샤또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너리 샤또 안젤루스에서는 세 종의 와인을 생산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포도로 만든 와인, 즉 가장 비싼 와인의 이름 역시 샤또 안젤루스입니다. 그리고 와인병의 어깨가 각져 있으면 보르도 와인 또는 보르도 스타일의 와인이라고 짐작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의 와인의 기준은 유럽,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기준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와인 산지로는 보르도와 부르고뉴를 꼽는데요. 이 두 지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르고뉴는 하나의 포도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고 보르도는 여러 종의 포도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보르도는 서쪽의 대서양에 위치해 있는 해양성 기후 지역으로 따뜻한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아 온화한 기후를 갖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양성과 대륙성 기후의 특징이 함께 나타나는데요. 여름철 홍수가 바로 해양성 기후의 특징입니다. 보르도 역시 강수량이 높은 편이고 특히 비가 봄과 여름에 집중됩니다. 기본적으로 보르도는 날씨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한 종류의 포도 품종만을 재배할 경우 그 품종에 취약한 질병이 생겨 농사를 망치면 와인을 못 만드는 해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양한 포도 품종을 재배하게 됩니다. 보르도의 레드와인은 메를로, 까베르네 소비뇽, 그리고 까베르네 프랑 등의 포도 품종을 섞어서 만들어집니다. 프랑스는 테루아, 즉 포도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중심으로 지역을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것을 AOC라고 합니다. 보르도는 지롱드강을 중심으로 우한과 좌한으로 나뉩니다. 샤또 안젤루스는 지리상 우한에 위치한 생떼밀리옹 그랑크리 AOC에 해당되고 모래와 충적 자갈 토양으로 메를로가 주품종으로 재배됩니다. 보르도에는 5종의 등급이 있습니다. 샤또 안젤루스는 생떼밀리옹 지역 등급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A입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보르도 1855 등급은 실질적으로 매독 지역의 등급입니다. 매독 지역에는 부르주아 계급이 차지했던 최상급 토지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인 크리 부르주아와 작은 규모로 장인 정신으로 와인을 만들고 있는 크리 아르티장 등급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브와 생떼밀리옹 지역에 각각 따로 등급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크리는 와이너리 그리고 클라세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생떼밀리옹 지역의 등급에는 그랑크리 클라세, 즉 고급 와이너리 등급과 그보다 높은 등급으로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세, 즉 최고의 고급 와이너리 등급이 있고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세는 다시 2개의 등급으로 나뉘고 가장 높은 등급에 A를 붙입니다. 보르도 1855 등급은 1855년에 지정된 이래로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지만 생떼밀리옹 지역 등급은 10년마다 등급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동안 샤또 안젤루스는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B였지만 끊임없는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2012년 가장 높은 등급인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 A를 받습니다. 일손을 멈추고 기도를 하는 농민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안젤루스입니다. 작가 밀레는 어릴 적 할머니가 감자를 캐다 종이 울리면 일을 멈추고 가엾은 죽은 이들을 위해 했던 기도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안젤루스는 프랑스어로 3종 기도, 즉 아침, 정오와 저녁에 했던 3번의 기도, 그리고 3종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를 의미합니다. 안젤루스 와인 레이블 중앙에는 종이 그려져 있고 와인을 생산한 이래로 꾸준히 그려넣은 와이너리 역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지노 로얄에서는 안젤루스 2005 빈티지 와인이 등장합니다. 웹사이트에서는 2005년은 특별한 해였다고 기록합니다. 성장기에 포도가 숙성하기에 좋은 온도였고 심한 물 부족을 겪었지만 포도에 질병이 없었습니다. 메를로 62%와 카베르네 프랑 38%가 블렌딩되었고 와인은 활력과 신선함의 조화로운 균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스페셜 패키지로 만들어진 안젤루스 2007 빈티지는 초여름에는 열악한 기후 조건이었지만 성장기에는 숙성하기 좋은 날씨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메를로 62%와 카베르네 프랑 38%가 블렌딩됩니다. 와인은 깊은 색과 사랑스러운 과실과 미네랄 풍미, 신선하고 부드러운 질감과 긴 여운을 갖는다고 합니다.